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서 0대5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무너진 것을 넘어서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의 발언이 기름을 부으며 팬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1월 14일 볼리비아전, 그리고 11월 18일 가나전은 단순히 관중석이 비는 것을 넘어 축구 팬덤 전체의 국민적 보이콧으로 치닫고 있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사의 초유의 사태가 예고되고 있는 셈입니다. 왜 지금 보이콧이 나오는가?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대표팀과 브라질의 친선전은 단순한 5대0 패배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치욕의 밤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브라질은 단단한 방패였고 대한민국은 그저 맥없이 허수아비처럼 휘둘렸습니다. 감독의 전술은 실종됐고 선수들은 갈피를 잃은 채 허둥대는 모습이었습니다. 90분 내내 일방적인 경기가 이어졌고 팬들의 가슴은 답답함으로 짓눌렸으며 희망의 단서 하나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장엔 이미 경기가 끝났음에도 자리를 떠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는 팬들의 처절한 뒷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참담한 패배 이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홍명보 감독의 발언이 팬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격이 됐습니다. 그는 우리가 준비한 전술은 완벽했으나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그 계획을 100% 구현해내는 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정적인 순간의 판단력과 침착함은 훈련만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라며 책임을 은근슬쩍 선수 쪽으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독으로서 나는 전술적으로 완벽했다. 책임은 선수들에게 있다. 그 궤변이 팬들 사이에 퍼지자 폭발적인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온라인 축구 커뮤니티, SNS,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은 비난과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대체 뭘 했냐? 교체 타이밍도 엉망, 라인업도 엉망. 전술적 영향이 단 하나도 없던 감독이 어디 감히 선수 탓을 하나? 이게 국대 감독의 현실인가? 팀 전체의 시스템과 자신의 전술엔 책임이 없고 선수에게만 화살을 돌리다니.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고 대표팀을 향한 팬들의 애정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분노는 단순히 온라인 여론에 머물지 않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볼리비아전과 가나전에 대한 전국민적 외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티켓을 구매한 수많은 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올리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 같은 내 돈 주고 산 티켓이지만 저 감독과 저 경기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가서 야유 퍼붓는 것조차 아깝다. 가장 큰 처벌은 철저한 외면이다. 실제로 한 보도에 따르면 대표팀 경기 티켓 수익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매일경제 즉 경기장 빈 좌석 하나하나가 곧 축구협회와 감독의 무능함을 향한 국민의 경고장이라는 댓글들이 수많은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TV 중계 시청률 하락, 구단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며 이 보이콧 움직임은 단순한 팬 감정 표출을 넘어 한국 축구의 심각한 위기를 상징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며 여전히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KFA 또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팀 성적 부진 감독 책임 회피 발언 팬 신뢰 붕괴 티켓 구매 거부 운동이 흐름 앞에 협회가 과연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 내부의 감독 선임 절차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보고와 그에 따른 팬들의 싸늘한 시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 선수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지난 브라질전 전술 및 선수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TVN 유튜브 채널에서 7일 공개된 역대급 게스트 박지성 등장. 박지성과 TVN 축구 중계진이 들려주는 친선 경기 프리뷰 영상에서 박지성 선수는 지난 10월 A매치 브라질전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A매치 친선 경기에서 0대5로 패배했습니다. 전반 13분 이스테방 선수, 41분 호드리고 선수에게 실점한 대표팀은 후반 2분과 4분에도 각각 이스테방, 호드리고 선수에게 연속 실점했고 비니시우스 선수에게도 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상된 패배였으나 경기 내용은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영상에서 박지성 선수는 전후반 내내 동일한 전술을 유지했습니다. 기본 선수 구성 또한 상당히 공격적인 5-4-1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는 수비 지향적인 선수가 아닌 공격과 수비를 병행할 수 있는 2명의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톱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중앙 지향적인 선수들을 배치했고 양쪽 윙백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성향의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라며 결과적으로 경기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려서서 수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선수 구성으로 이러한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표팀의 선발 명단은 골키퍼 조현우 선수, 백스리 김주성, 김민재, 조유민 선수, 좌우 윙백 이태석, 서령호 선수, 중앙 미드필더 백승호, 황인범, 최전방 3톱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선수로 구성되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강호 브라질을 상대로 공격적인 선수 구성을 하고도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전술을 택했던 홍 감독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분석에 따르면 황인범 선수와 백승호 선수 모두 수비적인 역할에 적합한 선수 유형이 아니었으며 이태석 선수와 서령호 선수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재성 선수와 이강인 선수 모두 측면에서의 아이솔레이션을 노리기보다는 공을 소유하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기의 전술적 목표는 내려서서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것이었으나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을 위한 선수 구성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전술적으로는 상당히 내려서서 카운터 어택을 노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역습을 위한 선수 구성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솔직한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22,200명의 관중만이 경기장을 찾은 파라과이전 흥행 참패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관중수는 현재 축구팬들이 한국 대표팀을 바라보는 가치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팬들과의 신뢰가 저하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이는 한국 대표팀의 축구 경기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축구를 둘러싼 외부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 축구의 현 상황에 대한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오죽하면 이제 박지성이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다. 안정환, 설기현, 황선홍 등 2002년 멤버들은 뭐하냐, 이천수 말고 이야기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 니들도 한패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명보호는 이번 이포트 진입의 분수령인 11월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천안축구센터에 소집되었습니다. 훈련 전 인터뷰에서 홍명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11월 A매치를 앞둔 각오는 저번 소집 때와 기간 차이가 크지 않다. 지난 경기들에서 장단점을 파악하려고 한다. 올해 마지막 평가전 2경기다. 결과가 중요하다. 기존 플랜대로 하면서 결과도 챙기겠다.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황인범 이어 이동경, 백승호도 소집 해제되었는데 큰 고민거리다. 백승호까지 나오지 못한다. 축구에서 허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최종 예선 뛰었던 선수들이 중요한 시기에 만들어야 하는데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집중력 있게 준비를 하겠다. 조규성이 돌아왔다. 손흥민과 조합은 큰 틀을 놓고 구성에 생각하려고 한다. 조규성은 부상 회복 후 피지컬은 잘 되어 있는데 경기 감각은 완전하지 않다. 내년 3월 소집하기는 늦고 이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 대표팀 기운을 줘서 미투일란 돌아가서도 힘을 받고 뛸 수 있으면 한다. 긴 시간 쉬어 경기 감각이 올라오는 건 어려우나 대표팀에서 좋은 기억이 있으니 도와줄 수 있도록 힘을 쓰려고 한다. 오현규, 조규성 활용도는 조규성 특징은 모두가 다 안다. 다만 지금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 우울했던 시간들을 벗어나 팀에 복귀했다.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출전 시간을 얻으면 이해가 필요하다. 오현규는 활약이 매우 좋다. 조규성, 오현규와 더불어 황희찬, 손흥민까지 더해 상대에 따라 변화를 주려고 한다. 천안시대가 시작됐다. 이전에는 호텔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 선수들이 편안하게 쉬고 집중력 있게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됐다. 운동장 잔디 상태도 매우 좋다. 이 정도면 선수들도 만족할 것이다. 식사는 훈련하고 먹는데
먹어보고 평가하겠다 웃음. 평가 전 목표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이제 7개월이 남았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포트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이너스 기존 스쿼드의 권혁규, 조규성 등 새 얼굴들이 들어오는데 큰 틀은 정해졌다. 세부적인 건 정해지지 않았다. 모든 선수들에게 기회는 열려 있다. 내년 6월에도 부상자가 속출할 수 있다. 어떻게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지 말할 것이다. 현재 유럽팀 감독하고도 출전 시간, 몸 상태에 대해서도 소통하는 중이다. 양민혁이 뽑혔다. 지금 경기력이 좋다. 포지션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양민혁을 추가했다. 득점도 하고 있고 저번에 주문했던 걸 클럽에서 잘하고 있더라. 감독 컨디션은 어떠한가? 선수로 치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다. 심리적으로 좋다.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팬들이 분노하는 대목은 홍명보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컨디션이 심리적으로 좋다고 표현한 점에 대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상황입니다. 많은 팬들이 현재 대표팀의 가장 약점이자 최악의 원흉으로 꼽고 있는 것이 홍명보가 감독인 것인데 이 때문에 지난 10월 A매치 최악의 모습과 흥행 참패를 경험하고도 내로남불, 내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 지금도 심리적 컨디션이 좋다고 이야기하다니. 정말 제 정신이 아니다. 딴 세상에 살고 있다. 눈과 귀를 진짜 막고 사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